1980년 영국, 충격적인 제목의 글이 과학저널에 실립니다. 정말 인간의 뇌는 필요할까? 글쓰이는 영국의 의사이자 교수인 존 로버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남들보다 머리가 좀 크다며 존 로버를 찾아온 20대 평범한 남성 마크. 뇌 CT 촬영 결과를 본 존 로버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두개골 안이 보시는 바와 같이 텅 비어 있었죠. 정확히 표현하면 뇌가 없고 약간 수액 같은 물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명은 매우 심한 뇌수종입니다. 아주 심한 뇌수종이라는 질병을 발견해서 놀란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첫째, 마크는 사실상 뇌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정상인의 뇌 무게가 1500g 정도라면 마크는 300g으로 정상인의 20%밖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마크는 언어, 운동 능력, 이 모든 능력이 정상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몸 전체를 통솔 및 제어하는 능력을 가진 뇌인데요. 시각적으로 본다라면 분명 마크는 살아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뇌가 없이 태어나는 경우를 문해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기들의 대부분은 사산되거나 태어난다 하더라도 30분 이내에 대부분 사망하고,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1년 이상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셋째, 마크는요, 지능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IQ는 그 나이 대비보다 평균치보다 높은 126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요, 영국의 명문대 셰필드 대학의 수학과 재학생이었습니다. 과학저널의 내용을 살펴보면 뇌수종을 앓는 사람들 중 10%가 95% 정도의 뇌가 비어 있으며 그들 중 50% 이상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IQ도 100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뇌의 기능, 정말 잘못 알고 있던 걸까요? 이로 미스테리 극장, 뇌는 10%만 필요하다. 뇌의 미스테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정말 뇌는 필요할까? 이 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미스테리와 관련해 거짓 혹은 오류라는 견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존 로버 교수가 한 게 맞기는 한데요. 존 로버 교수는 원래 영국의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크라는 사람은 가명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낸 정확한 수치, 그리고 그래프, 과학적 실험 결과가 없는 그냥 그런 경험을 했어요 라는 정도의 글을 게시한 게 다였습니다. 이 게시글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근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980년, 지금으로부터도 약 40년 전인 내용에 CT만 딱 보고 나서 CT 판독에 대한 오류가 있지 않았었을까?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쪽이죠. 자기가 자의적으로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인 겁니다. 이걸 왜 그렇게 이해를 했냐면 애초에 실제 유명한 과학 저널에 발표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곳이었지요. 로저가 작성하는, 여기에 보시는 사이언스라는 기사에 올렸습니다. 나왔던 논문도 나오고요, 기사, 의견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새로운 발견 이런 얘기도 있다더라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이게 다큐멘터리가 찍히고요, 그 이후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즉 증거가 없으니까 이거 가짜야, 그냥 카더라지, 이걸 누가 믿어, 다 쉬쉬하고 지나갑니다. 당연히 뇌를 연구하는 신경학자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럼 정말 이건 다 거짓말인 걸까요? 사실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됩니다. 2007년 프랑스 마르세유에 있는 번역하면 지중해 대학입니다.
여기에 신경학자 리오넷 프윌렛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 되게 이상합니다. 왼쪽 다리가 조금 저리고 이상해요 라고 찾아온 44세 남성. 의료 기록을 조회해봤더니 유아기 때 뇌에 물이 찼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그때 당시에 션트라는 삽입술을 시행한 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14세가 되던 나이에 그걸 제거까지 했지요. 그런데 MRI를 다시 찍어보니 44세 이 남성은 뇌 안에 이상한 게 보였던 겁니다. 이에 대해 리오넬 프윌렛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개골 내부는 대부분 액체였습니다. 겉 조직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사라졌어요. 사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부피를 측정한 게 아니라 정확히 뇌 감소 비율을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70% 정도에 가깝습니다. MRI상으로도요. 전뇌, 두정엽, 측두엽 등 뇌 전체가 좌우 방향으로 모두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앞이 멀쩡히 살아서 움직이는 것 자체, 그 남성 자체가 신기할 따름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는 두 아이를 둔 공무원이었으며 어떠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 혹은 장애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례는 존재합니다. 즉 거짓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동안 신경학자들이 쉬쉬하며 지나가고 아닐 거야라고 부정했지만 이 이후에도 브레인 리스라고 해서 계속적인 사례들이 발표됩니다. 이 신비롭고 충격적인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뇌는 다른 걸까요? 이에 대해 가설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첫째, 기억력은 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캐나다의 신경학자 존 앤드류 아머는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폐, 심장, 간 등 인간의 모든 장기에는 기억 저장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해서 뇌가 거의 없어져도요, 일상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장기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실제 사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폴 페어솔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번 출간했는데 그게 심장의 코드라는 책이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이 내용, 책은 모르시더라도 내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입니다. 장기 이식을 했는데 그 수술 이후에 성격, 성향, 식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했다라는 내용이죠. 그 여러 가지 사례 중 한 가지를 좀 예를 들자면 바로 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장이 매우 안 좋았던 63세 남성 빌 홀입니다. 1999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그 이후부터 운동을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합니다. 즐겼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철인 3종 경기까지 나갑니다. 가슴에 흉터 자국 보이시죠? 이전과는 삶이 아예 바뀐 겁니다.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근데요, 놀랍게도 심장을 기증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스턴트맨이자 운동광으로 불렸던 마이클 브래드입니다. 이 사람의 심장을 갖자 사람이 변화했다.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장기에 분명 기억세포가 존재해 그걸 이식받으면 그 기억대로 몸이 반응한다 라고 주장을 한 책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기억을 갖고 있다. 먹는 습관이 바뀌었다. 꿈속에서 자꾸 나타나서 찾아와 봤더니 나한테 장기 기증한 사람이 거기 실제로 있었다. 사진을 봤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대다수의 학자들은 강력히 반발합니다. 이 주장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장기에 기억세포가 있느냐라는 주장입니다. 단순히 장기 이식을 할 때 그 큰 수술 이후에 삶에 대한 생각이 심리적으로 변화했거나 혹은 호르몬 분비 자체가 변화해서 일시적이던 아니면 장기적이던 변화가 있었는데 그걸 우연히 맞아떨어진 걸 가지고 사람들이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반박합니다. 100이면 100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수술 이후 큰 호르몬의 변화, 삶의 의지에 대한 변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 가설 자체도요, 사례들을 얘기했지 실제로 장기 어디에 기억세포가 있다라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니 그래 좋아 알겠어. 그럼 이렇게까지 사라지는데 기억을 어떻게 하고 사는 거야? 뇌가 없잖아. 그럼 사람이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 저건 뭐라고 증명해야 되지? 라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가설입니다. 뇌는 적응하는 것이다. 미국 매틀랜드주의 비데스다 국립인간유전자연구소에서 소아에 대한 뇌결함,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막스 윙케의 주장입니다. 저장을 한답니다. 적응을 한다. 뇌가 없는 사람이 뇌가 점차 줄어드는데요. 그게 줄어드는 게 일종의 손상입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확 줄어드는 게 아니다. 다른 부위가 손상된 뇌의 기능을 수령해 간다. 즉,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다. 한 번에 확 줄어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서서히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자기가 줄어들면서 다른 쪽에 전달을 해주고 없어지고 얘가 사라지면 그걸 또 전달해주고 즉 적응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뇌수종 자체가 점차 범주가 확대되며 뇌가 지워지더라도 정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가설입니다. 2015년도 도널드의 생물학 이론이 발표됩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영국의 생화학자 도널드에 따르면 어린 시절 뇌수종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걸 잘 들어보시면 다 뇌수종이라는 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뇌수종을 겪었대. 나이를 먹었는데 뇌수종이었어. 뇌에 비어있는 부분이 물이 가득 찼대. 그러면 뇌수종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어렸을 때 빨리 발견하면 치료가 됐는데 어떤 경우에는 나이 먹어서 찾지를 못했고 고통도 없고 어떤 증상도 없으니까 점차 뇌 조직이 사라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는데 정상적 지능을 갖고 뚜렷한 증상이 없이 일상생활을 한다. 이게 결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뇌수종을 앓는 사람들의 뇌가 일반 뇌와 동일한 양의 정보를 적용한다, 저장한다라는 것. 이 말 이해하십니까? 자, 뇌수종을 겪는 사람은 뇌가 작아졌습니다. 거의 90% 이상 날라갔죠. 일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뇌의 크기는 정보량에 따라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즉, 저장할 게 많아서 저장 공간 때문에 뇌가 이만큼 큰 거야! 아니란 얘기입니다. 뇌 크기와 정보량은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이다. 라는 주장을 펼친 거죠. 해서 로널드는 새로운 가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주장한 이론, 바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입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론은 기억은 정설이었던 화학적 물리적인 형태로 저장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극히 미세한 아원자 상태 형태로 저장되는 것, 그래서 용량, 부피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었죠. 이게 세 번째 가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설, 가장 최근의 내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가장 놀랍고 신비로웠던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 네 번째 가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잠깐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뇌를 단면적으로 잘라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층이 좀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죠. 안에는 하얗고요. 그 위쪽에 무슨 층이 있고 좀 회색 티를 나타나게 됩니다. 회백질, 백질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하얀 거, 회색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가설은 뭐냐면 각각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뇌수종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합니다. 자, 지금부터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뇌수종 환자들의 뇌, 비어있는 뇌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일반적인 뇌와 다릅니다. 이 비어있는 뇌의 특징이 뭐죠? 저희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데 채팅창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뇌가 겉에만 있잖아. 안에는 없잖아. 안에만 비어있잖아 라는 겁니다.
안에만 비어있다. 여러분이 아까 보신 뇌의 구조상 안에 비어있는 게 무슨 색이었죠? 겉에 있는 색깔, 안에 있는 색깔. 아마 기억이 나신다면 안에 있는 색깔이 백색이었습니다. 하얀 색깔. 그게 대다수. 그걸 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뇌수종 환자의 공통적 특징은 하얀색, 즉 백질만이 사라진답니다. 겉에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뇌의 거대한 구멍이 참 극적인 것처럼 보이고 신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겉부분은 정확히 원래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두개골의 모양이 탁 붙어서 그게 쪼그라드는 게 아니다. 그게 변형을 보이는 게 아니다. 대뇌 겉부분이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안에 백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백질은 신경작용을 하고 있는데 서로 연결합니다. 뇌의 다른 영역 부분들을 연결시켜주는 부분들만 하고 있죠. 즉, 이게 백질, 이 하얀색 부분이 회색 부분과는 늘 붙어있는 모습을 띱니다.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진짜 그렇습니다. 회색 부분과 어쨌든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뇌수종 환자들의 뇌가 많이 사라졌는데 정상이라는 가정을 둔다면 이렇게 아주 얇아진 백질, 하얀색 물질이 어쨌든 회색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작동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 안에가 가득 차서도 전달이 되지만 겉에 있는 회색과 그 사이층에 있는 조금만 있는 그 안에 있는 백색으로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 안에가 텅 비어 물로 가득 차 있어도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가 되는 거냐면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이게 진짜 미스테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백질은 얼마나 필요한 거죠? 모르는 겁니다. 많이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네. 야, 그러면 사라진 거야? 왜냐면 압축됐는지 밀도가 강해진 건지를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이런 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가설에 대한 걸 신경학자들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뇌수종 환자가 나중에 정상적인 삶을 살다 사망했다. 그 뇌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아서 뇌수종 환자의 뇌는 밀도가 높냐 아니냐를 모릅니다. 어떤 뜻이냐면 밀도입니다. 자, 하얀색 백질이 이렇게 있었다가 그게 사라져버린 건지 아니면 꾹 눌려서 압축이 된 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이걸 조사해야 되고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이걸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밀도가 높아진 거라면 그 밀도량 때문에 어쩌면 기능적인 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사라진 거라면 요만큼 얇은 백질 가지고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구나. 뇌의 90%는 필요가 없는 거구나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맞으면 몇 가지 사례들이 떠오르거든요. 총을 맞아 관통했는데 성격만 좀 달라졌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 파이프가 뚫고 지나갔는데 아무런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 이런 사례들. 아, 이게 왜 그랬을까? 백질을 건드리면 백질의 손상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나? 저희가 과거에 진행했던 뉴럴 링크 그거 혹시 백질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작을 건드리는 거라면 큰 위험도가 진짜 없는 건가? 이걸 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일부러 밝히지 않는 건가? 이유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날드가 한 이야기 만약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내용들은 뒤바뀌어야 합니다. 미스테리를 진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도요. 외계인의 두뇌 크기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즉 정보 처리량이 많아진다고 머리가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머리 큰 외계인은 있을 필요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모르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아직도요. 백질의 그 양만큼 90% 이상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도, 인간의 몸도, 땅속도, 물속도, 하늘도, 그리고 우주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